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58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예, 오늘 이정규 PD와 둘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사. 활동가 이정일입니다. 네. 네, 어제 이어서 또 제가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네. 땜빵이 아니고 아예 고정으로 앞으로 계속 마이크를 딱 잡고 뒤에서 멀리서 떠들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전면에서 방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마이크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뒤에 있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네. 자, 오늘 이봉활동가가 오전에 반차를 썼습니다. 네. 제가 그리 잔소리를 하였건만 우리 이봉활동가가 제가 잔소리한 것은 뭐냐면은 미탈하는 날은 서로 좀 자기가 맡은 날에는 외부 활동도 좀 자제하고 휴가도 좀 자제하고 좀 미탈을 지키자라는, 매일 할 때는 그게 좀 괜찮았는데 좀 빠지고 이래도 되는데 저하고 이봉활동가는 일주일에 2번만 들어오니까 저도 되도록이면 외부 약속을 화요일 목요일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헐 막 이렇게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긴급 투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뭐 조용조용히 우리 둘이서 쏙닥거리면서 재미있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자, 먼저 미디어 스크랩에서요. 첫 번째로 YTN 노조 소식인데요. 84일 만에 파업을 접는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와서 저희끼리 그 사무처 그 단톡방에서도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제가 이 소식을 보면서 이 기사를 그냥 읽지 말고 연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진수 지부장님,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의 박진수 지부장님 전화 연결해서요.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좀 밝은 목소리이신 것 같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네, 아이고, 그렇구나. 원래 근데 힘은 늘 있으셨어, 그죠? 네. 일단 지금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심정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만감이 교차하고요. 네. 어제로 이제 84일을 이제 저희가 전면 파업을 했습니다. 네. 거의 3달 가까이 네. 되었고요. 어제 정해 없이 6시간 동안 총회 자리를 가졌고, 네. 여기에서 최남수 씨의 불신의 문제, YTN 네. 정상화의 문제, 네. 수많은 조합원들이 성토하는 자리였고, 예. 울분,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2008년부터 저희가 3번째 네. 파업이고요. 예. 아직도 YTN 정상화가 안 돼서 네. 지금 10년을 보낸다는 것이 사실 너무 가슴 아프고, 아직도 결정이 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답답한 심정이신데 어찌됐든 지금 복귀를 결정을 하셨고 잠정 복귀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네, 네. 이 잠정 복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저희 파업 들어갈 때 사실 임금 협상 결렬이었고요. 네. 그래서 임금 협상에 대해서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고 사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파업 쟁의권이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겁니다. 예. 따라서 잠정 중단이 맞고요. 네. 임금 협상뿐만 아니라 YTN의 정상화 요구에 대한 이 결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잠정 복귀이고 네. 앞으로 벌어질 최남수 씨의 중간평가, 네. 불신임 문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조합원들이 최남수 씨의 이런 말바꿈이나 거짓말로
계속해서 좀 당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원들이 이제 최남수 씨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네. 결국 이제 복귀지만 잠정 복귀다라고 예.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방통위의 중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건가요?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예, 사실 이제 파업이 장기화되고 네. 이럴 경우에 방송 파행이나 네. 이 파업 사태의 심각성을 좀 계속해서 대내에서 좀 예, 걱정을 저희도 했고요. 여러 차례 뭐 논평 내고 그랬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방송 규제 기관이 이제 방통위에서 YTN 문제에 대해서 나서겠다, 중재에 네. 나서겠다 하고 이제 방통위원장께서 3월 21일 날 네, 네. 전체 회의에서 네. 이제 발표를 하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방통위 위원장께서 결국 노사를 만나면서 네. 이 협상을 했고 네. 중재를 도출해내려고 이제 계속 했던 것이죠. 네. 애초에 보도들을 보면 노조에서는 당연히 최남수 사장의 퇴진을 요구를 했고 최남수 네. 사장은 60% 이상 불신임 투표를 조건으로 걸었다라고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 예, 예. 이제 지금 마지막 협상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양보하게 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것을 양보했고 어떤 걸 얻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방통위 중재 과정에서 저희는 일관됐습니다. 보도국 독립, 네. 그리고 지난 9년간의 과거사 정리에 네.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네. 그리고 최남수 씨의 그런 부적격한 검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네. 시민 평가의 반절, 구성원 반절에 네. 즉시 신임 평가에 요구를 했었고, 네. 최남수 씨는 1년 이상, 1년 중간 평가, 1년 후 중간 평가와 네. 사실 지난 12월 27일 합의했던 합의문도 후퇴하는 네. 그런 안들을 제시했었습니다. 예. 결국 서로 양측의 접점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예. 쟁점은 중간 투표의 시점과 방법이 네, 쟁점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최남수 씨가 어차피 이제 이걸 할 거면 네. 빠른 시간 안에 구성원들에게 묻고 가야 그렇죠. 결국 이 리더십이나 그 경영권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사실 계속된 YTN의 릴레이 오보 사태가 네.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게 거친 항의와 예.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네. 과연 남북 정상회담까지 회피하고 외면한 상태에서 예. 최남수 사장이 과연 사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부담, 예. 그리고 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보도에 보면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중간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오던데 정확하게 일정을 좀 생각하신 게 있나요? 불신임 투표 일정. 예. 네.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네. 본인 입으로 지금 제시한 것이 정상회담 직후입니다. 네. 회사 입장문에 올렸던 것이 네. 정상회담 전에 선 복귀를 한다면 정상회담 직후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게 이제 최남수 씨의 예. 입장이고 본인이 선언한 내용입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이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시기는 아마 정상회담 직후 다음 주 중에는 들어갈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사실 최남수 씨가 제기한 안이 이제 100% 저는 의무 투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과연 어디까지 도달해서 이 부분이 도출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같이 얘기해야 할 하나의 쟁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100% 의무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최남수 씨 얘기들을 한다면. 지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최남수 씨가 물러난다, 이게 정확하게 양쪽이 합의된 것이 어떤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네. 아직 합의이 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예, 지금 최남수 씨가 본인의 선언에 의해서 예. 남북 정상회담 취재를 위한 선복귀. 네. 그러면 정상회담 직후에 구성원 전부의 거기 재적의 50%의 불신임을 50% 이상이 불신임이 되면 네. 본인은 이제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식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재적 인원의 50%가 과연 95%냐, 6%냐,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도달했을 때에 그게 효력이 있느냐, 그 도달이 안 되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논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논의도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놓고 투표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다음 예. 주에 투표를 하려면 이번 주에 그 논의가 끝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논의도 사실 방통위가 중재의 연관성으로 우리는 보고 있고요. 방통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까지 예. 책임 있는 자세로 매듭을 짓겠다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최남수 씨와 만약에 노사간이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네. 방통위가 이 부분에서 나서서 책임 있게 예.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예. 있습니다. 예. 어찌됐든 저는 결과가 무조건 최남수 퇴진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퇴진이 됐다라고 하고 YTN 노조의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청사진이 좀 있었으면 퇴진이 좋겠습니다. 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네.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네. 구성원들의 저는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믿고요. 저희도 노동조합이 제시할 미래의 비전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이 부적격성만 보더라도 네.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보도에 관련돼서는 결국 지금 저희 보도국이 전혀 바뀌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체제에 있었던 그렇죠. 보도국 수장들, 간부들, 부팀장들 다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요. 네. 보도국 자체가 너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보도의 기능 그리고 감시의 기능, 이런 동력을 좀 올리는 길이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오보 사태도 보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만 해도 네.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허위 보도죠. 이런 불공정한 보도가 나가는 데에서 참 YTN 책임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는 임명동의제 보도국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정상화가 되면 즉각 보도국 독립을 위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부팀장들의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고 네. 조직 개편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YTN 보도도 한층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민원연 입장에서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KM 정상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물론 아직도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이 어찌됐든 중심축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SBS도 덩달아 또 요즘 굉장히 보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이게 종편과 YTN은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어서 빨리 YTN이 진짜 보도국이 정상화돼서 우리 오히려 종편 그러니까 공영방송보다도 하루 종일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정말 훨씬 더 좋은 보도를 내놓으면 그 파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빨리 YTN이 잘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 10년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언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공정 언론을 위해서 모두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우리만 지금 정체돼 있고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최남수 씨가 즉각 퇴진하고 YTN 보도가 정상화되는 길이 저는 YTN 정상화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맨 처음 탄압받았던 그런 YTN 언론 그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YTN의 정상화의 그 매짐이 곧 한국 언론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까지 잘 협상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그 투표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YTN 좀 논평 그만 쓰게 빨리. 지금 똑같은 논평을요. 제가 보기에 동어 반복하는 논평을 한 6번 냈습니다. 기자회견도 몇 번을 하고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 이제 환영 논평 딱 한 번 하고 이제 좀 기대하고 YTN 방송이 그런 모니터 하는 친구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게요. 방송이 그게 지금은 심각한 YTN이 너무 심각해서 연합뉴스 TV를 못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보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YTN과 연합뉴스 TV 둘 다 좀 정상화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일제 경찰도 조선일보에 못 들어왔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발언을 누가 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도는 미디어 오늘의 김도영 기자가 쓴 건데요. 어제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어제 크크크크 막 웃었는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조선 기자 이거는 반드시 TV조선을 압수수색해야 된다라는 말을 저희가 농담처럼 왜 안 하죠? 왜 압수수색 안 하죠? 그리고 기자는 그러게요. 당연히 구속돼야죠.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경찰이 갔는데 기자들이 조선일보 앞에 쫙 서가지고 피켓을 들고 언론 탄압 결사반대 어디서 언론 탄압이라는 말을 짓거릴 수 있는지 정말 진짜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런 손피켓을 들고 제가 보기에 이분들이요 약간 창피해하는 것 같습니다. 표정이 이렇게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그 포즈가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꿀리지 않는다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딱 쳐다봐야 되는데 이 기자분들이 다 약간 두리번 거리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고 좀 약간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또 다 못 들어갔잖아요. 네네.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자들 때문에 못 들어가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밀치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이거 공무집행 방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무집행 방해긴 하죠. 자기네들이 말하는 늘 말하는. 그렇죠. 네. 뭐 법 위에 뭐 어쩌고. 근데 이들은 언론 탄압이 최고의 그 언론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 회사다 보니까 지금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무단 침입에. 그러니까. 특수 절도에. 네. 공무집행 방해까지. 네. 이걸 다른 사람이 했다고 쳐보세요. 조선일보가 뭐라고 기사를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관련 기사를 보면요. 일단은 TV조선 관계자가 하는 말, 경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려는 시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했고요. 우리 기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것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 협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데 또 다른 관계자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번 압수수색 통보를 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이 사람은 그래도 좀 점잖게 얘기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제목 일제 경찰도 조선일보에 못 들어왔다 라면서 멀찌감치해서 안타까움을 표한 조선일보의 그 기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기자들을 대표해서 가장 앞에 선 사람은 이재홍 TV조선 사회부장인데요. 네. 이 사람은 언론의 숙명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 그것이 국민 뜻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도둑질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권력을 비판하는데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무단 침입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한 일제 때도 경찰이 조선일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라고 한 사람은 김민배 TV조선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멀찌감치 그 사옥 건너편에서 이들의 모습들을 기자들의 모습을 TV조선 대표가 바라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댓글을 봤는데요. 네. 일제 때 경찰이 조선일보 편집국에 들어올 수 없는 게 아니고 일제와 조선일보는 결탁했었기 때문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뭐 쳐들어갈 이유가 없다. 상시 편하게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이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미디어 오늘 단독 기사가 남았는데요. 제목이 네, 또 떴네. 예. 경찰 TV조선 기자 절도 태블릿 PC 손상됐다. 네. 이런 제목입니다. 망가뜨렸습니다. 망가뜨렸어 내가 보기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고장난 걸 가져갔거나 망가뜨렸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네. 자 보니까 그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하기는 했는데 경찰이 태블릿 PC에 있던 정보가 유출된 건지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봐야 하는데 그러려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판사가 발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영장 발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으면 법원에서 발부를 안 했을 텐데 타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발부한 것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언론 탄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당하다라고 경찰의 입장을 밝힌 거고요. 문제는 태블릿 PC를 절취한 시간과 반납했다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태블릿 PC가 손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망가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충전 단자가 손괴돼가지고 네.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니까 네.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했던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런 거죠. 네. 게다가 해당 기자의 사무실 공간을 압수수색,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던 그 자리만, 네. 그러니까 기자가 쓰던 그 점유했던 그 장소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겠다는 것이지 조선일보를 전부 압수수색하겠다는 게 아닌데 뭘 이렇게 오바를 하느냐 이런 거죠. 예, 네.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협조를 거부해서 네.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경찰의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셨죠. 네. 네. 우리는 끝까지 또 다른 범죄의 의혹을 제기하는. 아니 의혹의 혐의네, 혐의. 조선일보가 늘 하던 거 제가 그냥 네. 대세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국기자협회의 정규성 기자협회장이 현장을 찾아서 조선일보, TV조선 기자들의 시위에 연대의 뜻을 나타내면서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자라면서 예의주시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자협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지금 냈다는 것인데요. 네. 이게 저한테도 오늘 기자들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민원연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이번 사태는 이전에 태블릿 PC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많이 본 공범자들에 나왔던 그 PD 수첩을 압수수색하려고 검찰이 가서 그 MBC 안에 막 들어갔던 순간이 있었죠. 네. 그때와 다 비교해서 지금 TV조선은 우리도 그거랑 똑같은 건데 니네 진보 진영은 왜 우리 편을 안 들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거기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는 지금 도둑질을 했거든, 기자가. 근데 기자가 도둑질을 했는데 기자를 그렇게 감싸면서 무슨 압수수색을 그냥 압수수색 편안하게 조용히 그냥 후다닥 해치우고 나가게 그냥 해줬어도 그런 게 오히려 지금보다 덜 시끄러웠겠네.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꼭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지금 자신들 주장은 자기네들이 그 태블릿 PC하고 USB를 입수하자마자 아무 짓도 안 하고 바로 돌려줬다라는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왜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그냥 그 진정성을 그냥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어떻게 믿어요? 그동안 조선일보가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믿는 아니, 거죠. 무단 침입해서 특수 절도한 사람의 말을 믿어? 그러니까. 그걸 또 믿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왜 수석 기자한테 책상을 안 주십니까? 책상이 없대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은 수습 기자이기 때문에 4개월, 그리고 무슨 수습이 4개월이야. 그 아니, 4개월째 수습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요, 이분이 7개월로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수습은 6개월 정도잖아요. 네네. 6개월까지가 되는 걸로 아는데 7개월인데 인턴 기자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기자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지금 그죠. 기자인 건 맞고요. 근데 왜 책상을 안 주냐고. 말이. 그래서 아무튼 그게 상식이라고 우기면서 책상이 없는데 왜 그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지금 TV조선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변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이런 행태를 어제 했다. TV조선과 조선일보에서 그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네. 제가 잠깐 기사를 둘러보니까 네. 오늘 이거를 다룬 언론들이 진짜 재밌어요. 저도 아침에 그걸 네. 봤거든요. 없어요. 아니야. 그냥 조선일보는 엄청 진지하게 네. 됐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얘기한 곳이 네. TV조선이고 네. 나머지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침묵. 네, 이랬다 저랬다. 끝. 네. 돌아갔다. 끝. 네. 이렇게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아침에 아침 6시에 오늘 일어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갖고 조선일보가 도대체 어떻게 보도했을까? 이 사안을 어제 압수수색이 됐으니 아마 오늘 분노에 막 기사를 썼겠지. 네.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제목이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일면 제목이요. 경찰 핵심 증거인 김경수 휴대폰은 압수 않고 김경수 의혹 첫 보도한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아니. 그러니까 TV조선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김경수 의혹을 첫 보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느껴지게 제목을 뽑은 거예요. 아니 절도했으니까. 도둑을 얘기를 하네. 절도해서 입건이 됐는데 기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 왜 안 해? 그 얘기를 제목에서 하나도 안 뽑고요. 정말 소제목도 그 내용이 없고 이상한 신문사예요, 진짜. 아니 그렇게 법 좋아하고 경찰 조사 뭐 좋아하고 그렇던 네.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요. 절도는 왜 아무 얘기를 안 하지?
너무 웃겨. 아무튼 이 기사 보고 제가 야 이거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유민지 부장한테 이거 아침부터 이거부터 그냥 딴 거 다 제끼고 정말 빵 터지는 보도다 이거는. 와 사람이 이렇게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제목을 뽑아놓으면은.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원래 지금 그 TV조선에 그 우리 봉우 씨가 모니터하는 그 것들을 보면은 TV조선에 출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 TV조선에 대한 그 뭐 국민청원이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언론이 제대로 붕괴해 주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별로 지금 붕괴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어찌 왜 밑보였을까 조선일보. TV조선만 붕괴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협상을 주도하는 이유라는 게 있네요. 자,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방송법 이제 박홍근 의원 안이라고 하죠. 네. 그 의원 안에서 특별다수제를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다뤄졌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에서. 근데 이 논의가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주도했다라고 해서 이 보도가 뜬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바미당이 이렇게까지 방송법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한 기사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보도는 미디어스의 전혁수, 안현우 기자가 동시에 이제 두 분이 같이 쓰신 기사예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이 속내에 대해서 이 논의의 속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24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을 국회 정상화 협상 안건에 하나로 올려놓고 다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마디로 지금 정상화를 위해서 방송법이 딜을 하고 있는 최고의 조건으로 지금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드루킹 특검만 받아들이면 이거 다 일괄 처리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거의 협상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방송법이 지금 우리가 보면 뭐 차악에 가까운 이 박홍근 의원 안이 실제적으로 지금 협상이 되기 일보 직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드루킹 관련해서 특검이 이제 받아들여져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 여기까지 박홍근 의원안이 이렇게 협상 안건으로 왔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 직전에 2016년 박홍근 의원 그 안을 처리하자고 한 바 있고요. 자유한국당이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시작해서 김기식 전 금감원 해외 출장 논란, 드루킹 댓글 조작이 겹치면서 4월 국회가 이제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박홍근 안은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차악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기존의 여야 이사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당이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추천 몇 명, 야당 추천 몇 명.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관행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법으로 정해버리는 그런 안입니다. 박홍근 안이.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최선의 사장을 뽑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여야의 그 여야 추천 몫을 법으로 정해버리는 것도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은 그거는 관행이었을 뿐인 것은 이제 좀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지 되는 부분으로 할 수 있지만은 완전 법으로 돼버리면은 우리가 공영방송을 무조건 여당과 야당이 그냥 딱 몇 명 추천해서 나눠 먹기로 공영방송 운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아니다. 이 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을 뽑는 것도 국민 손으로 사장을 뽑자라는 저희 민원연 안 등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내용, 우리가 촛불 민심을 담는 새로운 내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제끼고 그냥 무조건
박홍근 안으로 조금만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특별다수제 비율을 3분의 2에서 5분의 3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5분의 3 특별다수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까지 추가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제안한 그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 다른 국회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방송법 얘기를 꺼냈다. 계속해서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종합해서 들으면 사실상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예,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방송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요거 궁금하잖아요. 네. 바른미래당의 주장대로 하게 되면요. 공영방송 이사 7명을 민주당이 임명하고요. 야당목 6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평화와 정의교섭단체가 나눠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네. 현재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에서 1명을 추천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다수제를 5분의 3 적용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추천목 이사 7명에 야당 추천 이사 1명만 설득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평화와 정의의 경우에는 범진보로 분류되는 만큼 설득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 꼼수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네. 특별다수제 5분의 3을 충족시키려면 최소 8명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특별다수제 완화의 효과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5분의 3 안이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바른미래당이 쏙 던져준 것은 바른미래당도 이런 게 정해져야지만 자기네들도 그 한 명의 야당 몫을 정확하게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방송에 뭔가 자기네들의 뭐 입김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사실 들어가기 어렵지만 예,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바른미래당이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 1명의 추천은 확실하게 픽스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들, 꿍꿍이, 저는 꿍꿍이라고 말하는데 네. 각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적나라한데 숟가락을 꽂겠다 이런 거죠. 공영방송이라는 밥그릇에 숟가락을 일단 꽂아 놓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발 숟가락을 다 빼시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라. 그냥 공영방송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최소한의 장치만을 하고 국민 손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믿고 국민 손에 맡겨보는 그런 실험도 해볼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네. 거듭 드립니다. PD저널의 보도인데요. 어제 이 보도도 은근히 여기저기서 사실 많이 나왔어요.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43위로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미국보다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20단계 상승했다는 네, 거. 20단계 상승했다라고 대박. 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언론 자유 지수는요. 여기저기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선정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이번 것은요.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기자들의 언론 자율성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것 위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25일 날 했고요. 전체 조사 대상은 180개국이고 그중에서 한국은 이번에 4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단계나 올랐고 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급격한 순위 상승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은 67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가 올랐고요. 중국은 지난해와 같은 17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80개 중에 그러니까 176위. 네, 진짜 중국은 지금 기자가 제대로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거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국경 없는 기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30계단 이상 추락하는 침체를 겪었다. 한국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투쟁을 벌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국 언론 자유 상황이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고 한국이 언론 자유가 추락했다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준 고무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호성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을 했나 봐요. 그런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 인권이고 사회정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호돼야 할 가치라고 하면서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2020년까지 언론 자유 지수를 3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도 목표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죠?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 예, 보니까. 그러니까요. YTN만 좀 어떻게 좀. 아니 근데 TV조선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떨어지겠네. 압수수색했다고. 이게 약간 그런 원래 지수라는 것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찌 됐던 간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진짜 우리가 이 언론 자유 지수가 정말 툭툭툭 계속 떨어져가지고 심각했잖아요. 네. 특히 이명박 정부 재임 시절엔 69위까지 추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2016년에는 70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 올라온 것은 43위는 물론 43위가 무슨 순위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면 무지분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TV조선 때문에 이것도 순위 내려가게 생겼네. 내려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죠? TV조선 때문이야. 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제 나쁜 보도 스크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할까? 사실 저에게 와 있는 줄을 서 있는 보고서가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이건 유민지 부장이 쓴 보고서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의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강성권 씨가 누군가를 때렸다. 라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3일 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여성 선거 캠프 관계자가 이제 누군가와 싸우고 그 과정에서 맞았다라고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제 강성권 씨였다. 강성권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구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부터 16년까지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고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정무수석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산의 사상구청장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유력한 신문 인사. 이것은 사실이에요. 네. 이런 분이 지금 물의를 일으킨 것이죠.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강 씨의 예비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제명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식 사과문을 냈는데요.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과 준비가 안 된 후보를 시민들에게 추천한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최고 등급의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빨리 수습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왜냐? 네.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현행범으로. 네. 현장에서 그냥 폭행. 뺨을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졌대요. 그런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은 분은 여성이고 또 때린 분은 남성이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게 얼마나 이제 좀 커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실제로 큰 일이고 네. 부적절한 행동한 거 맞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했나 봤습니다.
4월 25일에 이게 보도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모든 신문이 한 건씩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게 한겨레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여당발 악재죠. 그런데 이런 폭행 혐의로 아주 주요한 예비 후보가 자격이 박탈된 이런 이례적인 사건을 한겨레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보도해야 편파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죠. 네. 저는 생각하고요. 보도하는 게 그냥 깔끔하다. 네. 다만 보도 내용에서 이제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데요. 지금 이제 한겨레 이외에 저희가 6개 신문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한겨레 이외에 5개 신문은 어떻게 보도했나를 한번 봤어요. 네. 모두 다 단 한 꼭지씩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배치나 사이즈를 봤을 때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가장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8면에 4단으로 꽤 크게 보도를 했고 사진까지 실었고요. 네. 중앙일보는 12면이긴 했지만 5단 사이즈, 꽤 큰 거예요. 5단이면. 더 크네요. 예. 네.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다른 신문들은 2, 3단 뭐 이렇게 걸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신문들은 다 12면에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과 중앙이 좀 많이 이제 비중 있게 보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도 제목을 보면요. 경향신문 보도가 가장 정상적입니다. 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후보 강성권 씨. 여직원 만취 폭행. 정확하게 네. 강성권 씨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여직원을 만취해서 폭행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목을 네. 뽑았어요. 그런데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는 모두 다 왠지 모르게 청와대 행정관 또는 문 대통령 비서관 이런 내용들을 다 부각하는 제목을 뽑았어요. 일단 동아일보를 보면 문 대통령 비서관 지낸 예비후보, 술 취해 여직원 폭행. 조선일보는 청 행정관 지낸 여당 후보, 길에서 여비서 폭행. 중앙일보는 문 대통령 보좌관 출신 구청장 후보, 여직원 길거리 폭행. 한국일보는 청 행정관 출신 여구청장, 예비후보 여성 캠프 관계자 음주 폭행 이런 제목으로 뽑았어요. 아니 강성권 씨는 없고 다 문 대통령 아니면 청와대 뭐 이게 다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강성권이라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문 대통령 비서관 또는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지금 저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 가장 나쁜 보도는 조선일보가 냈는데요. 조선일보는 제목에서 지금 제가 쫙 읽어드렸으니까 좀 놓쳤을 텐데 제목에서 유일하게 여비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청행정관 지낸 여당 후보, 길에서 여비서 폭행. 그리고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그 제목뿐만 아니고 기사 내에서도 당연히 여비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에서도 여비서 폭행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른 언론사를 보면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여직원이라고 썼고요. 네. 한국일보는 여성 선거 캠프 관계자라고 썼습니다. 네. 사실은 한국일보께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성 선거 캠프 관계자. 네. 그런데 이번 사는 제가 보기에 평소에는 여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네. 이번 사안은 여성 캠프 관계자를 폭행한 것이 남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것을 굳이 빼서 무마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폭행의 상황을 정확하게 그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여직원이나 여성 선거 캠프 관계자 정도였으면 될 문제인데 지금 조선일보는 여비서라는 말을 느닷없이 사용했다는 거죠. 이분이 비서인가요? 비서 아니죠. 그러니까. 비서라는 지금 선거 캠프에 비서가 어딨어 그리고 그냥 예. 근데 왜 꼭 여비서라고 썼을까요? 그러게요. 아무튼 조선일보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부터 김기식 전 금감원장 보도까지 시종일관 여비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부적절한 뭐 성폭행이나 뭐 여행 뭐 이런 무슨 막 그런 부적절한 논란이 있을 때 거기에 여비서라는 말을 이렇게 굳이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비서직에 종사하는 여성 모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보도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자, 그러면 왜 또 조선일보가 나빴느냐? 이게 이 여비서는 또 일도 아닙니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뭐냐? 제가 아까 이제 청행정관 지낸 여당 후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진을 실었는데 다른 신문에서는요. 사진을 강성권 그 예비 후보자의
얼굴을 아주 작게 내거나 거의 다 보도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사진을 실었는데요. 사진이 문 대통령하고 이 강 씨하고 둘이서 너무나 다정하게 서류를 보고 있는 클로즈업된 사진을 탁 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캡션에다가 설명에다가 청와대 행정관 근무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류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굳이 설명을 합니다. 굳이 또 그렇게 역내 또. 네, 그렇게 웃기는 배열을 하더니 기사 내용에선 더 웃겨요. 뭐라고 썼냐면 정치요? 본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냐고요? 노무현 문재인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쓴 강 씨의 페이스북 글을 가져와서 문 대통령과 연결해 가면 문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쳤다는 소리야 뭐야 지금. 대단하다 진짜. 이런 식의 그 말을 갖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정말 악의적이죠. 왜 써, 진짜. 네, 매우 악의적입니다. 또 하나 문제적인 태도는 조선일보만 또 한 행동인데요. 조선일보가 이제 이 피해자가요. 네. 처음에 경찰에 가서 폭행으로 경찰에 갔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성폭행도 당했다라고 증언을 했대요. 처음에 조사 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선일보는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A씨는 최초 관련 조사에서 폭행뿐 아니라 과거 성폭행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다. 안희정 사건과 동일하다. 최초 조사에서는 강 씨의 말 한마디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성폭력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A씨는 최초 언급 후에요. 네. 이것을 성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성폭행 당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지금 내고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경찰 조사에서 했던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냥 보도를 다 해버린 거죠. 이건 좀 부적절한 보도 태도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이 A 씨에 대해서 이게 성폭력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그 사람의 신상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캠프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 의원의 소개로 다른 곳에서 또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른 곳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서로는 좀 이 사람이 누구겠구나 특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겠네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폭력 보도 그리고 뭐 폭행 보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자의 신상을 그렇게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입니다. 그렇죠. 예, 가해자 이 사람이 선거에 안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그 내용만 보도하면 되는데 굳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표현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폭행의 내용을 뭐 가져다가 그대로 경찰 진술을 보도한다든가 또는 그 사람의 신상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굳이 끌어다가 이렇게 부각한다든가 모두가 그게 뭐야? 모두가 어처구니 없는 보도다라는 것이고요. 조선일보가 되게 웃긴 게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유일하게 다른 신문은 아무데도 이걸 보도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만 관련 보도를 하나 더 냈어요. 그런데 강성권에 폭행당한 여성 성범죄는 없었다. 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한 그 보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보도를 뒤집어 엎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중앙일보도 어제 그 폭행 이야기를 했어요. 성폭행 이야기를. 네. 근데 중앙일보는 뭐라고 했냐면 폭행을 신고한 여직원은 당초 성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성폭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처럼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성폭행 관련 진술을 아예 다루지 않았고요. 다른 신문들은 피해를 확인 중이라는 정도의 경찰 입장만을 다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굉장히 자세히 이제 성폭행에 대해서 다뤘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 이렇게 정정 보도에 가까운 강성권에 폭행당한 여성 성범죄는 없었다라는 2단짜리 보도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보도는 피해자의 주장을 굉장히 상세히 보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제가 또 지금 슬쩍 얘기했지만 여비서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폭행당한 여성이라고 제목에 나오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선거 캠프 여직원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싹 다 바뀐 거예요. 네. 어디서든 여비서였는데 여성과
여성과 선거 캠프 여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사가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데 이렇게 성의 있게 성범죄는 없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보도를 하고 어제 우리가 보고서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만 왜 여비서를 썼을까? 우린 정말 반성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내용을 다 바꾸는 이런 수정된 보도를 조선일보가 내놓은 이유가 뭘까? 이게 정말 자발적으로 한 짓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에 500원 겁니다. 네. 기사를 읽어보면요. 네. 기사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어떠어떠한 말을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변호인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분명히 하려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변호인을 이제 계약을 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자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건 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자 입장이라는 자료를 냈대요. 변호인이. 근데 이 사람이 피해자는 강 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강 씨가 피해자의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나무라는 바람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다투게 됐고 이 과정에서 서로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 폭행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폭행에 대해서는 번복해버린 거예요. 이 피해자가. 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 변호인의 원고를 조선일보가 받은 거잖아요, 자료를.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이 어제 한 그 오바한 보도에 대해서도 뭔가 한마디 들었겠구나. 그래서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정정의 내용을 담은 보도를 지금 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 보도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너무 얄미운 보도예요, 진짜. 왜냐면은 이 네. 보도의 리드문을 읽어보면요. 정말 딱 두 문장짜리, 그러니까 문단이 2개인 굉장히 짧은 보도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변호사의 그 입장 있잖아요. 그게 뒷문단이고요. 네. 앞에 문단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로 공천을 받았던 강성곤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선거 캠프 여직원이 25일 성범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여직원은 최초 관련 조사에서 10번 이상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 안희정 사건과 동일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이고. 이날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어제도 얘기했던 안희정 사건과 동일하다. 그리고 성관계가 있었다라고 했다는 이 여직원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가져다가 아주 또 구체적으로 쓰고 10번 이상은 전날도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까지 지금 가져다가 정말 2번 죽이는 거지. 우리 이런 거를 할 때 2번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안희정 지사 2번이나 다 불려 나왔네. 네, 또. 네. 아유,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정정을 하려면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한다라고 그냥 정정을 하려면 이런 말을 붙이지 말아야죠. 그러게요. 굳이 또 굳이 이렇게 더 다시 자세하게. 리바이벌을 해서 어제는 이렇게 말하더니 오늘은 이런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기사를 바로잡는 와중에도 또다시 악의를 드러낸 그런 보도다.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생각이. 약간 이거는 뒤끝 아닙니까, 뒤끝? 그렇죠.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끝까지 내가 정정을 하지만 내가 뒤끝은 끝까지.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켜보겠다. 이런 지금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오늘도 여전히 지금 진짜 우리가 선거 시작한 다음에 내내 조선일보만 거의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난립니다, 신문보도에서는. 예. 조선일보의 열일은 인정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오늘 다 또 조선일보 때문이야. 네, 네. 오늘 방송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자, 그러면은 이제 대댓글 해봅시다. 민원연 대댓글. 네, 미련검택님께서 네. 본봉선임 헌정샷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락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저기 페이스북 캡처인가 봐요. 네네. 네, 이봉호 활동가가 노래하는 근데 모습. 이 술집에 손님이 너무 없네. 뭐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참, 앞에가 없는데. 네, 앞으로 네. 좀 따라다녀야겠네. 가서 술도 한잔 먹고 좀 따라다녀야겠네. 자, 미련곰택님이 또 밑에도 써주셨는데 PD님의 깜짝 출연 좋았네요. 크크 앞으로는 고정 출연 찬성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통과제리 특징이군요. 통과제리가 투닥투닥하는 두 분의 방송 기대합니다. 네. 했는데요. 지금 제가, 우리가 이렇게 네. 투닥거리진 않지 않나요? 뭐 그러나요? 투닥거리는 건 방송에 안 나가는데 NG에 자꾸 나가서.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3399님께서 우리 아빠는요, 이거를 지금 이게 많이 돌아다니나 봐요. 그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현송월도 죽이고요. 대통령도 혼밥 왕따 만들고요. 평창올림픽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요. 세월호 유가족도 세금도둑으로 만들고요. 촛불 시민을 좌익 세력으로 만들고 멀쩡한 국회의원을 댓글 조작범으로 만들어요. 너희 아빠 뭐 하시는데? 우리 아빠 조선일보 다녀요. 예, 이거 조금 제가 압수수색이 되면요, 제가 한번 이거 다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압수수색 버전도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네. TNO님께서는 부녀회장님이 가음도 아닌데 미타를 비우시다니 했어요. 내일 또 말하겠지만은 어제 부녀회장의 그 미타를 못 나온 이유는 토론회에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네. 자, 확실히 유민지 부장님은 문제보도 나쁜 보도를 설명하실 때 더 어울리십니다. 합니다, 입니다 등의 다를 억양을 조절하여 상당히 중의적으로 쓰시기도 한다. 약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최적화된 그 말투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군요. 네. 444016님 이정현 PD님의 깜짝 출연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공백했을 때 PD님의 출연 기대됩니다. 계속 이거 공백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틀 연속 나올 줄 몰랐네요. 베나 쇼가 없어서 서운했는데 네. 빈자리를 채워주셨다고 내일도 탈탈탈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 자주 나오십시오. 마이크 하나 더 사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땜빵 할 때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이크 뒤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자, 지우장님, 이장님 너무 시끄럽다고 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장님의 의분이 고스란히 전해오네요. 아주 공감합니다. 아울러 무력감도요. 민원연이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국가기관도 아니고 오직 사명감으로 고생하며 감당하고 있는 시민단체임을 깨닫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서운할 때 화도 내고 했지만 늘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힘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청년회장님도 부녀회장님도 지나가다 고정되신 안학래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뭐 서운할 때도 있으시겠죠. 뭐 저희가 뭐 늘 다 막 옳고 다 맞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가 약간 정신줄을 놓고요. 다 할 수 없다. 나는 언론 관련된 모든 그 백화점 일을 할 수는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도 죄책감에 시달려서 잠을 깊게 못 잤는데 이게 너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TV조선이 저렇게 압수수색 당한다고 저렇게 나와서 쇼를 하고 있는 저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견인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데 그냥 일상이 너무 바빠요. 그냥 뭔가 새로운 일을 벌리기에는 늘 너무 바빠서 자꾸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긴 할 거고요. 좀 저희가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다른 일들을 하느라고 자꾸 치여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민원연이 그러다 보니까 꼭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잊지 않고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걸로 마쳐도 되겠네요. 내일은 나은 씨하고 그 유민지 부장이요. 드루킹 관련된 보도 위주로 아마 전해드릴 겁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